안녕하세요. 종합기술원 기술개발실의 임성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클라우드 퍼스널 API를 이용하여 iOS, 안드로이드 개발 실습 및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교육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유클라우드 서비스와 퍼스널 오픈 API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이후에 개발지원센터 이용 방법, 인증 절차, API를 소개한 이후에 iOS,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개 및 실습이 있겠습니다. 유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보관한 데이터를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과 패드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유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 접속 그리고 자동 백업, 자동 싱크를 통해서 몇 대의 PC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백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내에서 만든 앱과 서비스에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유클라우드 퍼스널 오픈 API를 이용해서 서드파티 API들도 자기들이 만든 앱을 통해서 유클라우드 컨텐츠 백업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서비스를 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이 유클라우드에 저장한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이 유클라우드 퍼스널 오픈 API를 이용한 앱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PDF 노츠나 이컨텍츠, 통화 메모 앱 같은 경우에는 메모 기능과 주소록 기능 등을 잘 백업해서 유클라우드에 올려두고 필요할 때 다시 다운로드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클라우드 개발지원센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클라우드 개발지원센터는 총 3단계의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개발자로 등록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인증키를 발급하시고요. 마지막으로 SDK를 다운로드하여 앱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에 한 등록은 약관 및 개발자 정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개발자 정보는 이름, 메일, 휴대폰 정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증키 발급 단계입니다. 앱을 생성하게 되면 앱 이름과 설명, 제공자 이름, 접근 권한을 설정하면 앱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접근 권한이란 앱을 생성할 시에 이 앱이 유클라우드 사용자의 전체 폴더에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폴더에만 접근을 해도 되는 건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접근 권한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폴더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일 접근이 필요한 문서 뷰어, 음악 플레이어 등은 전체 폴더로 앱을 만드시길 권고드리고 단순히 백업, 내보내기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앱 폴더로 앱을 생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증키 발급입니다. 인증키는 API 키와 시크릿 키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앱을 생성하게 되면 다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API 키와 시크릿 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키가 외부로 노출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크릿 키 오른쪽 부분에 리플래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크릿 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키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SDK 다운로드입니다. SDK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서 자신의 개발 환경에 맞는 iOS, 자바, PHP,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안에 없는 개발 환경인 경우에는 REST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REST API를 직접 호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API 인증 절차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유클라우드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2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자 인증입니다. 개발자 인증은 이 개발자가 개발지원센터에서 제대로 된 앱을 만들어서 개발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기능으로 앱 등록 시 발급받은 API 키와 시크릿 키로 API 토큰을 생성하여 이 토큰을 가지고 개발자 인증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클라우드 고객에 대한 OS 인증입니다. 개발자가 인증이 됐다 하더라도 유클라우드 고객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마음대로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직접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OAuth 인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OAuth 인증을 통해서 받은 액세스 토큰으로 유클라우드 시스템의 고객의 파일에 접근하게 됩니다. 유클라우드 접근 부여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클라우드 사용자가 개발자가 만든 앱을 통해서 유클라우드 컨텐츠에 접근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클라우드 응용 앱에서는 사용자 컨텐츠 접근을 위해서 인증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인증 페이지를 유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그 인증 페이지 내에 유클라우드 사용자는 자기의 원래 쿡, 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앱이 자신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줍니다. 승인 결과로 액세스 토큰이 발급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해당 응용 프로그램 또는 앱이 해당 사용자의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OAuth 로그인 UI에 대해서 가이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사용자에 대해서 이 OAuth 인증 단계에서 발급되는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에 iOS,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자동 저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동 접속이라는 UI를 구성하셔서 사용자가 여러 번 접속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화면들이 이 UI 가이드를 따라 만든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클라우드 퍼스널 오픈 API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클라우드 퍼스널 오픈 API는 크게 인증 관련된 API와 실제 유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API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증 관련한 API는 앞서서 설명드린 OAuth 관련 리퀘스트 토큰 요청하는 API와 인증 UI, 액세스 토큰 요청 API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API는 조회, 폴더, 파일 API로 나누어져 유클라우드 사용자의 초기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초기 정보 조회 API부터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API를 제공합니다. 파일 업로드 절차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Authorization API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획득합니다. 그 다음으로 파일 생성 API를 호출하여 빈 파일을 만들게 되고 빈 파일에 대한 패스, 즉 ID를 획득합니다. 그 파일 ID에 대해서 업로드 토큰을 요청한 이후에 얻어진 파일 토큰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고 사용자한테는 파일 전송이 완료됐음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유클라우드 SDK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클라우드 SDK는 앞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개발 지원 센터 내 SDK 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SDK 내에서는 API 스펙, 사용 문서, 예제, 그리고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SDK의 종류는 iOS, 안드로이드, PHP, 자바가 있습니다. SDK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DOC 폴더 내의 이용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용 가이드에 있는 내용 중에 iOS와 안드로이드에 대한 실습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준비사항으로는 엑스코드 4.2와 iOS SDK가 필요합니다. SDK를 다운로드한 후 압축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API, DOC, examples, lib 폴더가 보이게 되고 해당 examples 폴더 안에 있는 유클라우드 테스트를 압축을 풉니다. 그 압축을 풀게 되면 유클라우드 테스트라는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기존의 API 스펙으로 있던 KT API spec 언더바 버전.xml 파일을 삭제합니다. 실제로 링크를 제외한 실제 파일을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델리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스펙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Files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압축을 해제했던 API 폴더 내에 KT API spec 버전.xml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펙이 추가된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스코드 프로젝트 환경 변수입니다. 환경 변수 설정에서는 검색 부분에 링커를
입력을 하신 이후에 other linker flag 안에 LXML2와 LKT 오픈 API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로 있는 프레임워크 서치 패스에는 lib 폴더의 상대 위치와 뒷부분에는 플랫폼 언더바 네임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이 변수를 추가해 주는 이유는 시뮬레이터와 디바이스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엑스코드 툴 내에서 자동으로 해당 라이브러리를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헤더 정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검색란에 헤더라고 입력을 하신 이후에 헤더 서치 패스 부분에 lib 폴더의 includ의 상대 위치를 입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지원센터에서 아까 만드신 앱의 인증키, API 키, 시큐리티 킷을 확인하여 복사해 둡니다. 그리고 그 복사한 키와 시크릿을 ucloud test view controller.m이라는 소스 파일 내에 복사를 하고 아래 해당 핸들러 초기화 부분에서 버전 정보를 입력합니다. 버전 정보는 아까 스펙 파일에 보셨던 그 파일 뒷부분에 숫자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동을 하시면 이 iOS 샘플 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iOS 샘플 앱은 사용자의 최상위 폴더를 조회한 이후에 웹 폴더 하위로 테스트 폴더라는 폴더를 만든 이후에 그 안에 1.jpg라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하여 보시다시피 아래 화면에 보여주는 샘플 앱입니다. 이와 같은 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API SDK를 호출해야 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PI 호출을 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API 키와 시킬 키를 설정한 이후에 KT 오픈 API 핸들러를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SDK 버전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들어진 핸들러를 가지고 호출할 API에 대한 ID와 파라미터 정보를 DOC 폴더 내에 있는 가이드 문서나 개발 지원 센터 내에 있는 문서 내에서 확인하신 후 입력합니다. 그런 이후 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모든 API가 다 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ucloud 퍼스널 오픈 API의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용자에게 한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iOS 앱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OS 로그인을 해야 되는 단점인데요. 그 단점을 없애고자 저희는 ucloud OS 로그인 유지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OS 이후 액세스 토큰을 자동 저장하기 위해서 퍼머넌트 토큰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SDK 내에서 로컬상에 자동으로 액세스 토큰을 저장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상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퍼머넌트 토큰을 설정한 이후에 체크 토큰을 하게 되면 불리언 값으로 현재 로그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로그아웃을 제공을 해주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로그아웃 메뉴에 클리어 토큰 메소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 사항으로는 이클립스, JDK, 안드로이드 플러그인,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등의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SDK를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이그젠플 폴더 안에 있는 ucloud 테스트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ucloud 테스트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 환경을 띄우신 이후에 임포트를 누르십니다. 현재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 카피하는 메뉴를 클릭하신 이후에 아까 압축을 풀으셨던 폴더를 지정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현재 보시다시피 루트 디렉토리와 프로젝트 안에
해당 폴더들이 잘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Copy Project into Workspace를 클릭하셔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워크스페이스 내에 해당 프로그램이 복사되도록 해주십시오. 해당 프로젝트가 임포트가 완성이 되면 해당 프로젝트 왼쪽에 빨간색 느낌표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안드로이드 SDK 링크가 잘못된 것으로 이 링크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바 빌드 패스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KT 오픈 API library.ja가 에러가 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remove 버튼을 이용해서 제거하신 후 add 자 버튼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libs 폴더 하위에 있는 자르 파일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에러가 나지 않은 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개발하실 때도 해당 프로젝트 내부에 libs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이와 같이 자르 파일을 복사하신 이후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manifest.xml 설정 부분입니다. 유클라우드 퍼스널 오픈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OS 화면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백 버튼이라는 액티비티를 추가해야 하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퍼미션을 풀어놔야 합니다. 신규로 만든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이 두 부분을 해당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PI 키와 시크릿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개발지원센터로 가셔서 만드신 앱을 가지고 상세 보기를 하신 다음에 API 키와 시크릿을 복사해 옵니다. 복사해온 그 API 키와 시크릿 키를 해당 ucloud test activity.java라는 소스 안에 카피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에 run as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터 상에 해당 앱이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앱은 사용자의 최상위 폴더를 조회한 이후에 그중 웹 폴더라는 곳에 테스트 폴더를 생성한 이후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내에 가지고 있는 1.jpg라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시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오른쪽 화면에 보여주는 앱입니다. 이와 같은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드로이드 SDK 메소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PI 호출 핸들러 생성 및 초기화입니다. 아까 개발지원센터에서 발급받았던 키와 시크릿을 가지고 create 핸들러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핸들러가 생성 및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고자 하는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 SDK 내에 있는 문서나 개발지원센터 내에 있는 문서를 가지고 API ID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이후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개발자가 원하는 API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앱이 종료하고 나고서는 다시 사용자로 하여금 로그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줄이고자 유클라우드 OS 로그인 유지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핸들러를 초기화한 이후에 퍼머넌트 토큰을 호출하게 되면 SDK 내에서 자동으로 사용자가 OS 로그인을 한 이후에 액세스 토큰을 저장하여 이후에는 다시 로그인하지 않아도 API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액세스 토큰의 유효기간은 한 달로 한 달 이후에는 다시 사용자로 하여금 재로그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퍼머넌트 토큰을 호출한 이후에 체크 토큰을 호출하시면 불리한 값으로 현재 로그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에게 로그아웃 기능을 제공하고 싶으시다면 클리어 토큰을 호출해 주시면 해당 사용자가 받았던 액세스 토큰을 클리어하여 다시 재로그인 해야지만 API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유클라우드 퍼스널 오픈 API에 대한 소개와 iOS, 안드로이드, SDK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개발자분들한테 유클라우드 개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